편하게 이성 구청장의 2년을 어떻게 보십니까? 2년이요? 저는 편한데 그분께서는 좀 힘드시지 않을까. 왜냐면 힘들다는 게 뭐 민주당 의원이나 국힘의 의원들이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아마 다음 선거도 준비하시지 않겠어요. 너무 좋다고 하신대요. 너무 좋대요, 저 구청장이. 그러니까 이재용 구청장을 왜 안 네, 저도 그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걸 하시려면은 이제 본인도 준비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갔을 때 겉으로는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좋음일까? 본인의 고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쉽지 않게 가지 않을까? 쉽지 않게 하는 건 어떤? 글쎄 같이 지금 선거를 띄워줄 사람이 이제 변변치 않다 그 말이겠죠. 뭐 그것도 있고 왜냐면 그것도 지금 돕고 있는 그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안 좋은 평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직보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그리고 처음에 직원분들이 저에게 총장님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오고 나니까 저에게 다른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에게 말할 필요 없다. 나한테 말해봤자 아무 게 아니다 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게 가겠고 다음 선거에 좀 저는 솔직히 그분을 오래 모셨던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참 그 야인 생활을 저는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하시기를 바래요. 더 하시기를 바라는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율로 보면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아니 지금 지지율 좋아요 국민의힘. 그렇지 않죠. 대통령 지지율. 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친 것보다 높아요. 그렇습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수치는 그냥 그 흐름이 그렇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가는 것으로 하시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힘들겠다가 뭐 사람 그리고 뭐 지금 사업에 대한 것도 지역에 네. 그 전에 참 그러니까 이제 직원과 주민들로 나눠 보면 직원분들은 참 편하게 이렇게 된다 했는데 과도한 그 업무들이 있나 봐요. 뭐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의 피로감이 오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걸 받다 보니까 하고 몰랐어요. 2년 동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계속 파보니 우리가 강남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재정자금이 높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그 예산을 써야 되죠? 라고 평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자, 대표적인 사업이 뭡니까? 저는 잘한 사업이 문화체육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참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못한 사업과 본인의 덫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것도 문화체육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짜고 왔어요. 주의사부터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안 짰어요. 저 주연을 만날 시간이 없었죠. 월간 주의사께서도 주의사 의원이 아 그래요? 지금 아니 구청장에 가장 관심 있게 지금 구청장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사업 그런 거는 문화체육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서대문 거주자들도 변화하셨잖아요. 그분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을 때 선거 공약에 낼 때 주민들의 그 리즈와 청장으로 나왔을 때 또 다르고 지금 또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했던 공약을 지금 와서 다 이행을 하려고 하니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주민들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또. 근데 이제 저희 예를 볼게요, 연희동에. 저희 그 자연사박물관에 마을버스를 들어오게 해서 안 된다. 그 버스가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모 주민이 그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그분하고 함께 버스 타서 투어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못 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탄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능력 없어서 못 탄다 했는지 어쩐지 갑자기 뭐죠? 문화 투어 버스가 네, 셔틀버스가 생겼어요. 네. 그게 그거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문화 온 사람들이 탄 걸 못 봤어요. 그 외지인들이 와서 타는 걸 못 봤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관광 그걸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 카페 폭포랑
이 뭐죠 예. 이 맨발로 걷는데 네, 여기를 황토길. 황토길을 예. 연결시키는 뭐 그 버스가 지금 버스로 다닐 길인가요? 그렇게 다니게 해서 이렇게 거기 아니, 그러니까 내려놓게 거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걸어야지 폭포에서 걸어서 뒤로 가서 그 황토길을 걷는 거지. 그걸 버스로 투어해서 황토길을 버스로 들어가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 오히려 좋은 사업을 하려다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고요. 황토길도 정말 찬성이에요. 주민들. 저는 영광의 2번을 제가 갔고 제가 15년 전에는 계족산을 처음 갔었어요. 저 대전에 참 좋다라고 저는 정말 찬성한데 그 황토도 휴식 기간이라고 있잖아요. 휴식 기간. 다른 데도 황토길을 특히 연간 같은 게 막아요. 10월이면 9월 말까지 막아요. 근데 저는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웬 쇠봉이 세워지더라고요. 뭐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하다 보니까 비닐이 하우스에 황토길이 없어져? 이거 뭐지 했더니 비 맞고 그러지 말라고. 네, 아니 겨울에 춥고 네. 비 맞고 저렇게 예산을 쓸 일인가? 근데 그것이 또 뜯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비닐 폐비닐이잖아요. 그걸 뜯었다 또 했다가 그 인건비며 그 예산이며 굳이 그렇게 휴직기 좀 두면 안 됐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진짜 문화체육 정말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오케스트라가 저희 서대문하고 전혀 관계없는 저 오케스트라가 왜 자꾸 오냐고 그러더라고 주민들이. 저 오케스트라 왜 자꾸 와요? 그래서 내가 저희하고 함께하는 오케스트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에 길게 말하고 그것 갖고도 주민들이 물음이 있었고. 아 그러세요? 아 저도 한 번 들었어요. 오 2억 9천만 원을 2억 5천인가 뭐 다 해서 뭐 운영비 등등등 하면 거의 3억 가까운데. 2억 9천만 원 정도던데 이거를 수의 계약으로 한 오케스트라한테 다 집어넣는 게 가능한 건가에 대해서 전 이제 그 구청 직원한테 담당자한테 물었더니는 뭐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는데 불법은 아닌 건 알겠는데 불법은 아니겠죠. 이제 공무원들 되게 그런 거에 민감하니까. 근데 일단은 약간 그게 맞나?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왜 그게 불법은 아니지? 전 그건 잘 모르겠네요. 불법 아니라니까 뭐 그냥 믿는 수의계약 2억 5천인데 불법 쪼개기니까. 쪼개기니까. 아니지. 현악팀, 네. 관악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1 바이올린, 제7로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게 사업비라는 게 아닌가? 아니라 약간 공연료에 출연료, 그렇죠. 출연료. 건 공연당 하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네, 조금 불편하긴 그때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저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 그런 것 봐가지고 공연 때마다 네, 이렇게 그런 수의계약을 것 하면 네. 1000단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만은 보통 오케스트라는 이렇게 부르면 7천만 원 든대요. 근데 여기는 조금 할인을 해준다. 그래서 싸게 다른 데비해서 싸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싸게 해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주민의 수요가 있었나 보죠. 우리가 음악을 즐기고 싶고 삶의 여유를 좀 느끼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체육에 그렇게 관심 많이 갖고. 네, 그래서 그게 무조건 이제 MOU로 다 처리하시고. 그게 이제 그 하루하루 참 소상공인 분들은 이 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그렇게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여유를 찾을 여유가 있나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제 어떤 분은 어제 제가 들은 말이에요. 주차요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폭포 카페에 들어가는 주차요금이 인상이 됐고 주차하기도 겁이 나는데 그렇게 크게 주차장까지 해놨냐.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앞에 병원이 있다 보니 거기에 계신 분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오히려 카페에 오신 분들이 주차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했는데 비싸도 너무 비싸다. 와서 물먹는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가게 생겼다. 이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타고 오세요. 제가 그랬더니 주민이었어요. 남가자동 주민이셨는데 그래서 알았거든요. 조례가 없어서 이거 잘못하면 또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고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그거를 또 동의해서 조례를 내신 분들도 있죠. 근데 뭐 그래도 다시 엎어졌으니까 철회를 했지만. 네, 철회를 했죠. 그러면 저 같으면은 더 넓혀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그런 방법도 좀 네. 고민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저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약간 선거법 위반의 소지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따지면 뭐 시에서 운영하니까 안 된다고 저희가 그랬는데 그러면 청소년 센터나 거기에 수영 아침에 그런 셔틀버스 다 해줘야죠. 그러면 그래서 다.
소위 말해서 마을버스 공영제. 예, 공영제요, 맞아요. 저도 마을버스 본인도 이제 공영제했으니까. 부총장도 네. 어디 인터뷰에서인가 마을버스 공영제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셨던데. 진짜? 네. 근데 진짜 필요하죠. 그 공영제가. 구정지리에서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을버스 공영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진심인가? 아니 저는 제가 진심이 선거 공약에 냈기 때문에 그때 어. 공영제로 가자 이렇게 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구가 그거를 감당할 돈이 있으시냐가 이제 다른 문제고. 내가 이게 좀 약간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어쨌든 마을버스가 적전하면 들어가요. 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게 공영화를 하면 어쨌든 적지 않은 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돈이 들어가냐의 문제고 돈은 결국 들어간다는 거죠. 어차피 그렇죠. 지금도 들어가고 있고. 사실은. 그렇죠. 그 판단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음.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그럼. 마을버스